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의를 빌려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이라고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명의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부동산 소유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 명의 신탁이 되는 거고, 주식의 경우에도 명의 빌려줘가지고 주식 명의 신탁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처벌이 돼요. 처벌이 되는데 이거는 증여세를 세금으로 때려버립니다. 주식 명의 신탁을. 그리고 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줘 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세금을 잘 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되는 게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시점에는 꼭 세금을 체납을 해요. 체납을 해가지고 제발 좀 빨리 세금 좀 갚아라. 그러니까 아유 내가 잠깐만 기다려. 조금만 곧 된다. 또 내달이면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사기 치는 사람들의 수법이죠. 돈 떼먹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곧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안 하죠. 결과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싶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은 돈을 갚을 사람이 아니고 세금을 내 대신 낼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빨리 알아채고 폐업 신고를 그때 즉시 해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쉬워하는 사람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니까 세금 체납이 되면 4대 보험료도 분명코 체납이 돼 있어요. 4대 보험료가 체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임금도 체불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거래처의 물품 대금 채무도, 대금 채무도 체납이 연체가 돼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경우에는 이 사업자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각각 쟁점이 커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업자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세금 체납이 경우에는 이게 종소세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잖아요. 종소세가 나한테 나와버리니까 명의 빌려주는 나한테 나와버리고, 이게 이제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가세가 당연히 체납이 되죠. 부가세가 체납이 되고, 여기에는 부가세가 또 명의의장이 적출이 되면 명의의장 가산세 거래금액의 이제 세액의 1%를 더 가산을 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고통이 되느냐? 세금은 고지서가 뭐 몇천억이 나와도 내 재산이 없으면 뭐 버텨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안고 간다 이거예요. 저승으로 그냥. 그런데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전부다가 압류를 해버리는 거. 이게 건강보험료도 건강보험료 안 내면 건강보험공단 무서운 데잖아요. 압류하잖아요. 국세청 세금 안 내면 압류해버리잖아요. 징수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5천만 원 넘어오면 출국금지도 시켜버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신용불량자를 또 만들어버리려 하고,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돈 내라고. 근데 돈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돈이 없으니까 못 내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명의 빌려간 사람이 돈이 진짜 없어가지고 안 내느냐? 아니죠. 자기 쓸 것 다 써가면서 안 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야말로 사기꾼이다 라는 겁니다. 이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마세요. 그래도 명의를 그렇게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강자한테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직원, 종업원 뭐 이런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이게 실질 사업자 남자한테 명의 빌려주는 경우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특수관계인 경우, 서로가 애인관계라든지
뭐가 이제 서로가 동거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순진한 사람을 꼬신 거죠. 그런 식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명예를 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만 빌리는 것도 아니고 여2, 여3, 이렇게 여4, 이렇게 얼마든지 그때그때마다 바뀌어간다 이거예요. 이거하고 안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제하에서 살펴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가,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죠. 피치 못할 이후로. 그런데 이 어머니의 딸인데, 어머니가 자기 이름 빌려주는 것이, 그러니까 너가 딸 보고 너가 좀 네 이름으로 빌려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어머니가 자식의 인생을, 앞길을 막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업자 명예를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통계에는 없지만 추론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 명예, 개인 사업자 명예의 10%가 전부 다가 명의위장이다. 명의위장 사업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실질 사업자가 아니다고 생각해도 나한테 거짓말을 해놓고 나서 자기가 불리하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에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국세청이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화내죠. 국세청은 화를 잘 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죠. 화를 내가지고 이거 안 된다. 네 말 못 믿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끝내 세금 체납으로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 입장에서는 아니 이쪽에다가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징수할 그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해라 라고 하면 대체로 이 사람들은 사기를 치려고 애당초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없어요. 이미 신불자이고 이미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옆으로 빼돌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나마 간신히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재산에 큰 타격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미리 빼돌리고 접근을 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좋은 마음에, 이렇게 순진한 마음에 내 명예를 빌려주고 그 고통을 나중에 본인이 당한다 이거예요. 근데 물음표를 한 이유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고통이 아니다. 명예 대놓고 나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도용을 당했다 하면은 참작을 좀 해보겠다. 도용을 당했다고 하면은 진짜 좀 억울하고 짠하게 보이면은 이 불복을 하면은 그래도 구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명의를 자기가 스스로가 대여를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갈 때 사업자 등록을 자기가 해요. 그리고 은행 가가지고 계좌 개설을 하는 것도 자기가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아차하여가지고 폐업신고할 때는 본인이 또 가가지고 폐업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다 본인들이 해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뭐 아니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당연히 국세청은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 실질 사업자가 아닙니다. 실질 사업자는 따로 있습니다. 나는 명의만 빌려주는 형식 사업자입니다. 라고 아무리 명의대여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도 국세청은 거의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난처한 처지에 처지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서치해보고 그러다가 이거에 대해서 명의사업자 이런 거 내가 해결해주는 전문가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서치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전문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쉬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한 번 사기를 당한 사람은 또 계속 사기를 당하는 이 하이에나들 이때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이거예요. 자칫 하면은 다 또 이렇게 또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조세 불복으로 해가지고 이게 구제받기가 거의 힘들어요.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지를 받았지만은 이 고지서를 자기가 받지를 않아요. 실질사업자 주소로 가게끔 해놨기 때문에 고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체납이 안 됐는지 뭐 이런 거 모르다가 나중에 압류가 되면 그 순간에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복 기간이 30일이잖아요. 아니 90일이잖아요. 90일이 경과해 버린 거예요. 경과. 불복 기간을 경과해 가지고 이거 정식으로 불복이 안 돼요. 불복이 된다 하면은 불복을 해야죠. 불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의신청 같은 경우를 먼저 해보고, 이의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뭐든지 하나라도 더 해보면 좋은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안 되면은 이제 국세청 심사 청구가 행정심판이 있는데 어차피 국세청은 이거를 잘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인 조세심판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좋다. 조세심판으로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 여기에는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감사원 심사 청구 있는데 감사원은 거의 안 해줘요. 또 거기는 인용률이 엄청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복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안 되면 소송 가야 되는데 몇 천만 원짜리 이게 그 체납세액을 가지고 소송 가기는 참 힘들죠. 왜?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실비라도, 변호사도 용역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결국은 실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실비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또 몇천만 원의 세금에 체납이 돼 있는 사람이 또 부담하기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금액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소송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제를 받기가, 불복을 통해 가지고 구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미 된 거는 경정 청구를 방법이 있어요. 경정 청구가 뭐냐면은 내가 이미 세금을 내 돈으로 낸 것이 있다. 낸 것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나 돌려달라. 내가 낸 세금 잘못됐다. 내가 사업자가 아닌데 냈으니까 이거 돌려달라. 라고 이렇게 경정 청구를 하면 거부를 해요. 그러면 거부를 하면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이제 불복을 정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실질 내용에 따라서 구제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고충으로 하는 거죠. 고충 청구를 하는데, 이거는 세무서에다가 할 수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할 수 있어요. 권익위원회가 세무서 것보다는 그래도 받아들여줄 확률이 좀 더 낮죠. 그런데 여기는 공고결정밖에 안 돼요. 공고결정이 밖에 안 되니까 구속력이 없어요. 해도 세무서가 그래서 어쩐다고 이렇게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권익위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같은 국가기관이 했으니까 좀 들어주라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없어 하면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없어요. 내가 억울하면 이렇게 불쌍하다고 하면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명예 빌려주고 내가 그걸 고통받을 때 그거를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판결이 중요해요. 판결 같은 것이 여기에서 실질사업자라는 것이 판결문에가 판명에 기재가 돼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비빌 언덕이 생기죠. 그러면 이 판결이 뭐냐? 형사 판결이든지 민사 판결이든지 이런 데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 채무를 지체를 해가지고 돈 달라라고 이렇게 실질사업자에다 안 하고 명의사업자에다가 할 거 아니에요. 명의사업자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실질사업자에다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연대에서 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판결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최대한의 대응을 해가지고 실질사업자는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해라 라는 것이, 그런 민사 판결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형사 판결문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명예대여를 한 대여에 관련돼 가지고 조세범 처벌법의 11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세의 피목적이 있을 때 이제 명의대여를 해가지고 명의위장 사업을 했던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고소를 하면은 나도 명의를 대여를 해줬기 때문에 나도 처벌이 돼요. 1,0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이거는 이제 7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고소하기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빌려줄 때 내 조세회피 목적으로 빌려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항변하면서 이 사람은 처벌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처벌되면은 실질사업자라는 것이 판명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행정으로 가가지고 이거 좀 불복하면서 해주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죠. 그렇지만은 자기도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내가 고통받는 것이 많으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형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사기 있지. 아니 자꾸 갚아준다고 하면서 나중에 나를 이렇게 속였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죄로 일단 고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뭐 형사 판결 받는 이런 방법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를 해서 가지고 와야 뭐가 행정에서 비빌 언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를 얼른 내 억울함을 뭐 해소해 준다 그런 건 없어요. 국가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막 구제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형식적으로 뭐를 업무 처리하는 존재들이지 막 구제해 가면서 하는 그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구제는 그냥 부차적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판결문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각서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공증을 하면은 이거는 나름대로 그래도 확률을 높이는 거죠. 실질사업자 보고 내가 다 이제 세금하고 다 갚아줄게, 걱정 마, 내가 어느 몇 월 며칠까지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공증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야, 이걸 어디 가서 이제 이런 그 거래처 사람들한테 확인서 받는 것보다 낫죠. 실질사업자가 이 사람이다 라는 그 확인서 받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하나 다다익선이니까 입증 자료는 자꾸 많이 만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직원들 확인서, 거래처 확인서,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내가 명의자는 그동안에 내가 사업 이력이 전혀 없다. 내가 또 딴 데서 근무했다. 다른 직장에서 근무했지 내가 사업할 여력이 없었다.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또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이 되면은 거기서 조사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면은 유죄를 받는 사람이 실질사업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또 불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가기관이 만들어내는 자료를 가지고 또 이렇게 국세청한테 가서 이렇게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확률이 구제 가능성이 아주 드물지만은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없으니까 구제는 간혹가다 되는데 이런 식의 자료들이 있으면 확실히 구제 가능성이 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명의 빌려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의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내 세금 돌려주세요. 단란주점 여조금은 제 사건 동영상도 이렇게 보시면 있잖아요. 내가 낸 세금을 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당신이 바지 사장이고 저쪽이 실질 사업자네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과세 처분을 취소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한테 내가 낸 세금 돌려주세요 했는데 안 돌려줘요. 왜? 우리 국세청 업무 지침은 충당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사업자한테 5천만 원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낸 것이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을
실질 사업자 과세 거기에다가 5천만 원에서 500만 원 빼줘가지고 4,500만 원만 과세하는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돌려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받으려면은 그거는 부당이득 반환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법률을 가지고 다시 국세청하고 하거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고지난하다 이겁니다. 뭐든지 한번 내가 명의 빌려주고 나서 형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하시라.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달라 하면은 웬만해서는 빌려주지 마시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빌려준다 하더라도 진짜 사랑을 한다 하면은 빌려달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자칫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도 시간 지나면 바람이에요. 그물 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런 그 바람은 지나가 버리지만은 이 흔적은 고통의 대가는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